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 색깔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금빛 정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종 신고 낼 뻔했어요. 예, 제가 네.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방송을 많이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참 할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예. 검찰이 정말 이례적으로 이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상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여당도 당황했지만 야당도 같이 당황한 건 뭐 똑같은 것 같고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청문회 때 답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갖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듯이 네.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것은 정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물리적으로 이 수사를 청문회 전에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청문회 때 이 압수수색을 당한 데 대해서 후보자가 이 대답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에서 뭐 후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후보자 입장에선 그게 뭐 조국이든 뭐 다른 사람이든 후보자 입장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 그 오히려 대답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는 사실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답을 안 해도 좋게 만들어 주려고 그런 압수수색을 한 거다. 네, 그런 야당은 억측이 그런 있는데 주장이죠. 네. 제가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어서 답을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청문회 전략상 후보자는 어쨌든 최대한 답변을 할 것이다. 예, 후보자는 지금 본인이 국민청문회 열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네.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그 반응도 격양됐어요. 오늘 이해찬 대표 발언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 수위 높은 발언이 나왔고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박주민 의원 검찰 일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거부 의사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집권당 소속 법사위원이라서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뭐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의도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추측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그 섣불리 그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나섰다가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무혐의 됐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앞두고 뭐 하는 거냐.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고 네. 그래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뭐 이 네.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 뻔히 나올 거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했겠느냐. 예. 그럼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하기가 조심스럽고 전례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의 속성입니다. 권력기관은 그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게 있으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정치권에서 이 그 법무장관 후보를 놓고 양측에서 이제 다툼이 심해지면서 그렇죠. 네. 고소고발이 주고받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 뛰어들어서 수사를 하면 사실 야당에서 후보자 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 수가 있고 네. 여당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방어 논리가 양쪽에 있는 상태에서 네.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또 정치권과는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네. 권력기관의 주도권 어떤 그 이 추구에 따르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그 속성이라고 보는데 다만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사실 법무부 장관의 그 적절성을 놓고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하는 것은 네. 정치적인 문제고 네네. 야당이 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여당이 방어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선 검찰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나 야나 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모양새가 됐는데 네네.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의 캐릭터가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은 아니고 검사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고소고발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기에 자기들이 개입을 하면 자기들은 그냥 정당하게 고소고발 들어왔으니까 수사하는 거다 이럴 수 있고 만에 하나 또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반대쪽에서
당신들이 수사를 늦게 해가지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걸 못하지 않았냐 이런 비난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한 것인데 사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무슨 미국에서도 저기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많이 하지만 네네. 청문회 중간에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이 나서는 건 생각하기가 할 수 그렇죠.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그 판단, 이번에 움직임이나 타이밍 이런 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면 이게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글쎄요, 꼭 윤석열 총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검찰에 있었지만 그때 검찰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땐 저는 젊은 검사였으니까 네네. 문제 제기를 하면 검찰 지휘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검찰이 하냐면 경찰이 한다. 아니면 그 당시에 뭐 국정원이 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권력기관들은 그렇게 개입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검찰 개혁이 앞으로는 이 검찰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야당에서는 어찌됐든 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인사청문회도 남아있는데 네.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야당은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지면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은 원래 검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겁니다. 네. 아직은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예측을 못했을 만큼 빨랐는데 그렇죠. 네. 이 청문회 하고 그리고 수사 지켜보면서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동안 의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참 많아요. 이해하기가 뭐 예. 그 입시 문제 등등. 의원님 보시기에는 가장 이 부분은 좀 해명이 필요하다 싶은 게 어떤 부분이세요? 뭐 그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면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해야겠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그 네. 젊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거는 단순히 무슨 입시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과거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해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한 것은 그것과 다르다. 거기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것은 아주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저부터도 좀 송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그게 그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 개인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더 심한 쪽에서는 아니 대학생들이 과거에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냐 이런 비난도 하는데 네.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 서게 되면 진심으로 어떤 해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말을 한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분명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문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청문회 열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증인, 여야 간의 갈등이 엄청나잖아요. 예. 최대한 야당에서 많이 부르자 이건데 특히 가족을 불러야 된다고 지금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가족은 단 한 명도 절대 안 돼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여당 의원이긴 하지만 청문위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보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고 또 해명을 받는 겁니다. 네. 야당에서 이렇게 그 비판하고 검증하겠다는 건 좋은데 가족을 불러가지고 하면 네. 진상 규명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괴롭히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나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 중에서는 후보 입장에서도 뭐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는데 네. 여기서 가족을 부르고 하는 것은 이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건데 네.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옳은 판단은 아닌 것 같다. 예, 어느 나라 그 소송법을 보든지 가족은 심지어 재판에서도 증언을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근데 그것을 국회 불러가지고 이 공직 적절성을 놓고 하는데 증언을 하게 한다는 거는 정말 그런 주장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청와대가 조국 수석을 끝까지 이제 지지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기승전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그 임무를 완수해라 이런 거잖아요. 맥락은. 그런데 어찌 됐든 후보자가 지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 개혁은 강력한 여론이 필요한 건데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이 있을 것이고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 특정인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본인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좀 짧게요. 금태섭 의원님이 SNS에 이번 압수수색 보면서 기존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예, 지금 정부안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온전시키고 또 검찰과 비슷하게 검찰 특수부와 비슷하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공수처를 만든다는 네네. 것인데 이것은 권력기관을 착한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것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권력기관의 속성상. 그렇죠. 이번에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사람들이 가졌고 네. 대통령께서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우리도 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검찰이 사회적인 문제에 이렇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데 권력기관을 만들고 더 늘리게 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착한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권한을 자꾸 줄이고 분산시켜서 한 군데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 예. 그나저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원님. 예. 한 5개월 정도 같이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주시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네. 청취자들과 소통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비록 그만두게 됐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됐기를 바라고 잘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